떠올려보면 2월까지는 그래도 겨울, 꽃피는 춘3월, 3월부터는 봄이란 인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나요? 다시 피어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나서 만개할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2월 28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들었어요.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버스커의 꽃송이가 듣고 왔습니다. 한동안 되게 철만 되면 들리다가 안 들리는, 아닌가? 겨울이라 안 들렸던 건가? 5324 쓰시는 분,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가족여행을 왔는데요. 부랴부랴 오느라 빠뜨리고 온 짐도 많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여기가 외국인가 싶을 만큼 에메랄드빛 바닷물도 예쁘고 노란 유채꽃밭은 보고만 있어도 눈부셔요. 학업, 직업, 인간관계 모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래요. 참 잠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잠깐 배 타고 가면 되는데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사람 많을 때 빼고는 한적함도 좀 즐길 수 있고 바다도 또 어쩜 이렇게 예쁘고 그렇죠. 신기합니다. 김두정님은 웅디님 차에서 듣기만 하던 허지웅 쇼였는데요. 회사 교육 와서 선배님한테 고릴라를 배워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지 같은 남자가 봐도. 예. 멋지네요. 제 이름 나오면 커피 쏘기로 했습니다. 라고. 오, 두정님 그러면은 커피를 쏘셔야겠네요. 커피 2잔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나눠 드세요. 선배님하고. 오은하님, 윤형화님, 이지연님, 엄지아님, 최주영님, 정윤아님, 장미경님, 문성희님, 임지성님, 한경민님. 예, 많은 분들 아침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아침이 아니구나. 매번 이 말을 실수하죠. 우리가 아침에도 이 방송을 했었어가지고 일찍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이름도 못 불러드렸지만 다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되게 웃기는 표정을 지어줘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예. 역시 제가 비타민이네요. 주변에 꽃 달지 말라고 했다고요? 아니, 어떤 분이 희애 너는 꽃 달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워낙 또 평소에 많이 웃잖아요. 그렇구만요. 쭉 그런 의미로. 나갈 때 아까 정확히 그 표정으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왜요? 꽃 합성해서 저희 이제 허지웅쇼 많은 분들 오실 수 인별그램에 있고 올리게. 알겠어요. 서비스하겠습니다. 5061 쓰시는 분께서 휴양림 벤치에서 쿨쿨 잠자는 꿈을 꿨어요. 오호. 잠에서 깼는데 내 방인데도 참새 소리가 들려요. 비몽사몽 폰을 집어드는데 폰에서 희애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짹짹짹. 제가 잠결에 음량 버튼을 작게 해서 희애님 목소리를 참새 소리로 착각했던 거더라고요. 목소리 요정님 희애님 덕분에 힐링하면서 꿀잠을 잤습니다. 고마워요. 오. 감사합니다. 와, 감동이다. 조류인 줄 알았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잠새가 그렇게 오나. 커피 쿠폰 선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건조하죠? 네, 맞아요. 대기가 예. 아주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네,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이런 건조한 날씨에 또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교통비 아끼고 싶다면 이것 사용하세요입니다. 뭘까? 네, 고물가로 정말 이만저만 다들 힘들잖아요, 우리가. 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교통비도 굉장히 큰 부담인데요. 예. 이럴 때 아낄 수 있는 혜자 카드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카드. 네네. 그러니까 어떤 카드사의 카드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드고요. 바로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하려면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전철역까지 도보 혹은 자전거로 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동한 거리만큼 정부랑 지자체에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각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대중교통비 최대 30%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요? 네. 오.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는 카드고요. 이 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거의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 적립을 하면은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 대금에서 청구 할인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게 원리가 뭐지? 그러면은 그 등록돼 있는 주민등록상의 그 주소지로부터 정류장 혹은 전철역까지의 거리를 마일리지로 자동으로 쌓아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는 거는 제가 이 지급받는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입니다라는 걸 한번 증명하는 용도인 거고요. 그럼 집에서 역까지의 그 거리는 어떻게? 앱에서 집계를. 출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폰으로. 맞아요. 그래서 GPS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철역 혹은 버스 정류장까지 도착을 하면 도착. 이렇게 누르고 우리가 앱에서 GPS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일리지로 캐시백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카드 대금에서 아예 깎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집에서 역으로 바로 안 가고 그거 앱 딱 켜고 막 겁나 뛰어다녀 막 여기저기 확 돌아가지고. 근데 어차피 돌아가지고. 최대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치가 또 정해져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꼼수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만요. 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회당 적립이 가능한 최대 거리, 웅디 같은 사람을 막기 위해서 800m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군요. 800m를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을 했을 때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이면 최대 250원까지, 교통비가 2,000원에서 3,000원 미만이라면 최대 350원, 그리고 3,000원 이상이라면 최대 450원까지 마일리지로 적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월로 따지면은 뭐 15,000. 월 최대 4만 원까지. 네. 오.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는 다들 할인을 받고 계시고요. 많이 적립하시는 분들은 4만 원까지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는 만 얼마밖에 안 나오지만 제가 앞서서 카드 혜택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 원대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4만 원까지도 최대로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청합니까? 네,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사 그리고 카드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예. 내가 원하는 카드 골라서 발급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현재는 6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총 11개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도 늘어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그리고 월 44회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44회. 네, 7월부터는 60회로 이 혜택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박가연님이. 네. 근데 출발 도착 버튼 안 누르고 그냥 하면은 돈이 안 나와요. 맞아요. 이거 꼭 눌러야 되는구나 폰으로. 안 그래도 7월에 그게 개선이 된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떻게 개선이 돼요? 네, 기본적으로는 출발 버튼, 도착 버튼 누르셔야 되지만 예. 항상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즐겨찾기 구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구간에서만큼은 따로 앱을 활용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시 계속 그럼 돌아가고 있는 건가? 그럴 수 있죠. 배터리 많이 먹는데. 그건 그렇죠. 미안해. 단점이지만. 이예민님이 옹디 저는 알뜰 교통카드 쓴 지 반년이 벌써 와, 넘었는데 오래 쓰셨다. 진짜 짱이에요. 맞아요. 결혼하고 신랑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출발 도착 찍는 거 습관이 됐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미 좀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맞아요. 이미 좀 시행된 지는 꽤 됐고 이제 7월에 개선이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이게 또 고정비 아끼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다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 11개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태극기가 사라진 3.1절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내일이 3.1절이잖아요. 예. 예전에는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태극기를 다들 준비를 했었어요. 예. 이제 걸기 위해서, 개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은 판매하는 곳도 많지 않고요. 거는 가정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사라진 3.1절의 모습, 그런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긴 저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국기를 마지막으로 샀던 게 인터넷으로 샀어요. 왜냐면 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맞아요. 매점 우리 상점에서도 많이 그쵸, 팔았었고. 문구점에서 흔하게 팔았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요. 거리 밖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문구점에서조차 아예 팔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취급을 안 네, 하나.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개 정도 팔릴 그런 상황이라서 아예 들여놓지를 않는다라고 해요. 수요가 없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태극기도 이제 흰색 바탕이 딱 깨끗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빛 바르면 누래지잖아요. 그건 바꿔야지. 그러니까 아예 들여놓질 않으시는 거죠, 상점에서는. 이게 재고로 있으면 노래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웅디가 사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사는 게 좀 흔한 방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뭐 3.1절이나 뭐 광복절이나 이럴 때 태극기 개항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문화도 많이 사라졌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처 역시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나마 태극기를 사는 주된 고객층은 일반 시민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뭐 혹은 집회나 시위 때 또 되파는 길거리 판매상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사서 길에서 이제 되파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장 같은 데서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수요처라고 하고요. 오히려 인사동 같은 데 가보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는 그런 슬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많이 살 법하죠. 자체적으로 좀 예쁘잖아요. 맞아요. 이 지자체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는 곳도 있네요. 네, 맞아요. 인천 계양구, 마치 이제 태극기를 개항한다라는 걸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번 104주년 3.1절을 맞아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올바른 개항 방법 그리고 관리 방법을 알리고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또 한 거리를 지정해가지고 이제 개항을 하는 기간을 설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지역 내의 학교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또 어린 친구들은 태극기를 개항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 교육 기간을 가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기간 동안에 태극기는 구청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우체국 등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혹시 갖고 있는 게 또 오염이 됐다거나 훼손이 됐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다 우리가 국기 수거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무료로 수거를 해 가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인 국가를 중심에 두고 개인은 조금 더 소홀하게 그랬죠. 다루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좀 반작용으로 이렇게 많이 좀 그 무게감이 덜어진 걸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아쉽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좌우될 만한 문제는 또 아니라서 맞아요. 3.1절에는 개항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 외관을 위해서 개항을 할 수 있는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는 게 또 큰 영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국기봉이 없이. 맞아요. 걸 수 있는 이제 홈이 파여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걸고 싶어도 못 건다 뭐 이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문에 붙이는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3.1절 내일이고 곳곳에서 이제 행사가 좀 열리겠죠. 네, 맞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민족 대표 33인 그리고 3.1 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이 3월 1일 오후 2시 내일이죠.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3.1 독립선언 기념탑 앞에서 열립니다. 꼭 이 행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많은 3.1절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요. 의미 있는 나들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어디가 제가 또 이거 놓쳐버렸네. 어떤 분께서 요거 첫 번째 헤드라인에서 문제 나온다고 또 그런 것까지 예언을 하셨는데 어디서 문제가 나올? 오랜만에 쳤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예요. 제가 오랜만에 난이도를 좀 높여봤거든요. 사사삭 지나갔어요. 네, 참고로 숫자입니다. 오늘 문제 좀 어렵다. 맞아요.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일은 3.1절입니다. 올해 3.1절은 몇 주년을 맞았을까요? 오. 1번 100주년, 2번 104주년, 3번 140주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살던 네. 저한테 이제 그게 그냥 고향이죠. 오. 그 저기 터미널 앞쪽에. 아, 거기 제가 백사동 살았어요. 왜 그래요? 이봐요. 백사동 405 네, 오랜만에 큰맘 먹고 어렵게 됐는데 왜 그래? 한신 2차 백사동 405 거기 앞에 자문 쇼핑 있고 막. 웅냥이들을 이렇게 챙기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추첨 통해서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꼭 찍고 가세요. 네. 임재범의 사랑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104주년이었죠. 아까 퀴즈 앞에 뉴스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하셨던 분은 그 정혜림님이었네요. 초기 빗나가셨습니다. 선정답자 박미자님 9160 쓰시는 분 두 분께 수분 크림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0854 쓰시는 분 6587 쓰시는 분 그리고 반치용님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힌트와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맛집 탐방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오늘은 어묵 맛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은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렇지. 제일 높은 음이 아직 안 나오네. 예전에 그 생계발랄한 목소리는 아직.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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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목소리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삽관했을 때 수술할 때. 아 그렇구나. 예. 그 엄소리님께서 노탁석의 맛맛은 이우석 소장님의 추임새가 들어가야 감칠맛이 돌고 비로소 그 맛이 완성이 됩니다. 노탁석의 MSG 이우석 소장님 앞으로는 빠지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그 소장님 리마인드 웨딩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옷을 저렇게. 리마인드 웨딩? 네네. 주례로 주례 선생님이 저는 뭐 상투를 틀지 못하니까 아니 뭔가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러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라비닝 테이블 아이고. 근데 멋지세요. 오. 네, 멋지세요. 조혜영님은 오늘은 탁피디님 어떤 예쁜 가채를 쓰고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두근두근 하셨는데 오늘 뭐 이제 오늘은 뭐 오늘 평이하게 무난하게. 평이하게 그냥 스냅백 정도 쓰고 왔습니다. 매버릭처럼 하지만 그 계절이 다 가기 전에 고기 파이는 한 번 더 쓰고 예정입니다. 그거 네. 어차피 계절 지나가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언제나 네. 아이고 어쨌든 예 우리 사람 두 분과 MSG 한 분과 이렇게 맛소금. 예예 세 분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할매 밥집니까의 저자 막곤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그리고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뭐 기념품 같은 것도 안 들고 왔네요. 점점 무슨 얘기죠? 100년 초 초콜릿이라도 들고 오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를 안 갔는데 아니 왜? 결석을 했는데 뭐 그래도 호두과자라도 그러니까요. 제가요 거의 구금 및 감금을 당하고 다녔어요. 오. 구금 및 네, 거금. 버스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전국 일주를 하는 네, 그런 모종의 프로젝트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탈출할 기회도 없었고 뭐 이런 뭔가를 챙겨올 수 있는 겨를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혹시나 해서 뭐 가긴 했지만 어쨌든 웅비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예. 역대급 어려움, 역대급 난이도가 예상이 되는 힌트에 있습니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과연 정답일까? 이 정도면 우리 강민정 작가님이 나가라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 네. 저도 봤어요. 그 네. 퀴즈 보기를 봤는데 네. 야 이거는 힌트 뭔데요? 그냥 오늘 안 나온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저 다시 가고 MSG 빼고. 예. 한 주를 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일 줄이야. 이거는 못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할지 이것도 네. 한번 오늘 진짜 관전 포인트로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어묵이에요. 어묵입니다. 네. 뭐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방송이 오는데 날이 좀 흐리고 바람도 좀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 기온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쌀쌀하더라고요. 그리고 일교차가 워낙 요즘에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퇴근길에 뜨끈한 어묵 국물에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이거 사철 먹어도 사실 맛있어요. 여름에 먹어도 안 맛있어. 추워도 맞지. 서로 이제 친구들과 어렸을 때 꼬치 하나씩 빼먹고 그걸로 그렇지. 펜싱하던 그런 생각이 나요. 저는 그리고 매운 집에다가 거 이제 한솥 끓여 놓잖아요. 어. 다음날 아침에 되면 차갑게 식어 있어. 그렇게 맛있다. 찬 차 어묵. 어묵. 네. 어제의 어묵. 어제요. 어묵. 예를 들면 웅디 떡볶이에 예. 떡보다 어묵이 많이 들어가는 거. 전 보통 그렇게 먹고 저도 그걸 진짜 좋아해요. 예 그리고 네. 그 어묵도 저는 그 왜 언젠가부터 그게 나왔잖아요 길거리에 네. 지금도 있나? 제가 한참 많이 먹을 때 매운 어묵이 네, 있지, 있지. 있지. 예 빨갛게 해서 있지. 서울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대구와 있지. 제천 중심으로. 예 정말 그게 너무 그 네. 마음의 위로가 되고 네. 오늘 이제 소장님이 아마 대구에 있는 매운 어묵, 빨간 어묵을 네. 소개해 주실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 뭐 제천에 뭐 시장에 가도 아주 유명한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묵을 대하는 습관이 일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지위도 다르고 음식의 어떤 뭐 예를 들면 가격 대중성 뭐 이런 소장님 것좀 그거는 다르고. 우리 탁피디님이 TMI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중에 내용들을. 어느 거죠? 해서요. 꼬부리 어묵이 있고 꼬치우동 중에 아, 우리가 보면 이제 무슨 그 바 모양의 그렇지. 있는 어느 걸 저는 전통적으로 얇은 사과 어묵을 제일 좋아합니다. 꼬부리. 네네네. 웅디는 잠시 고민했어. 꼬부리. 꼬부리. 예. 꼬부리가 간장이 잘 묻어요. 예. 이게 면적이 넓어서 그렇지. 면적이 넓어서 뭔가를 묻혔을 때도 푸짐하게 묻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과 어묵 이렇게 채쳐가지고 떡볶이 넣기도 제일 편하고 사실. 근데 그 꼬부리 사과 어묵은 잘못 빼면 일로 누웠다가 절로 철렁철렁해요. 그거 조심해야지. 그거 바지에 조심해야지. 간장 흘리기 제일 좋아요. 예. 자, 이것도 진짜 바뀐 풍경 중에 하나다. 읽어주세요. 웅디. 예. 양성봉님이 어묵 예전엔 간장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어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그렇지, 확인할 수 그렇죠. 있었던 커다란 단지 안의 간장을 맞아요. 아마 한 거의 50만 명이 맞아요. 그리고 간장 어묵 국물 떠먹는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었어요. 맞아. 공용으로 쓰는 거. 아, 그지, 맞아. 그지. 조그만 맞아. 파란 바가지. 그 빨간 예전에 바가지. 저 부산역 앞에도 그런 떡볶이 집이 요즘 부산에만 남아 있어요. 그렇지, 간혹 그렇지. 그 그래, 부산에 빨간색 있어. 바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그거를 새 거를 막 올려놓고 이제 새 거를. 헹구어서 다시 쓰는데 예전에 그냥 그게 끈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바가지가 큰 게 아니라 약간 끈에 묶여 있었어. 표주박 같은 맞아요. 재미있는 맞아요. 바가지 있죠. 맞아요. 약수터 바가지 같은 맞아, 느낌. 맞아. 그래도 뭐 다 잘 살았지 뭐. 네. 예, 안 죽고. 자, 우리 탁 PD님이 전해주실 TMI 역사가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묵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국 진나라 때입니다. 당시 이제 권력자였던 진시황 유명하잖아요. 평소에 생선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요리를 먹다가 생선 간식이 딱 나오면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불러와. 야 너 사형. 이렇게 해버렸대요. 이런. 그래서 한 요리사가 가시를 제거한 생선살로 진시황에게 생선 완자 요리를 만들어서 바치자 아주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묵과 비슷한 음식으로 어환이라는 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데 요거랑 또 비슷한 게 조선에도 있어요. 숙종 45년 1719년에 간행된 진년의궤라는 책이 있는데 진년의궤. 여기에 이제 생선 숙편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어허. 생선을 으깨고 여기에 녹말, 간장, 뭐 참기름 요런 거 넣고 쪄낸 다음에 잣가루를 넣은 간장에 찍어 먹었다고 하는데 예. 딱 들어봐도 뭐 이제 전분이 그러네. 들어가니까 요즘 어묵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현대적인 어묵의 직접적인 유래는 그 일본에서 좀 들어온 게 많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그 조선시대 문헌 곳곳에 어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부산을 통해서 일제 시대 들어온 것들이 좀 직접적인 우리 어묵에 또 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묵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본어로 어묵을 뭐라고 할까? 이걸 이제 오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뎅 아니요? 네네. 아니지. 근데 이제 오뎅은 사실 이제 요게 들어가는 그 요리지, 냄비 요리. 예. 어묵 이외에도 수많은 이제 주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묵은 일본 말로는 가마보코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8세기에서 12세기에 그 이제 헤이안 시대죠. 영주를 위한 잔치상에 생선살을 으깨 가지고 그걸 이제 대나무에다 이렇게 붙인 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면은 왜 그 부들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물풀 중에 그거랑 되게 비슷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들을 아마 가마노호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그 가마노호가 발음이 바뀌면서 가마복고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뎅이라고 하면 이런 가마복고 그리고 무 곤약, 토란뿌리, 뭐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을 다 넣고 힘줄, 끓여서 힘줄. 만드는 소힘줄 그렇지. 이런 걸 넣고 끓여 만드는 요리죠. 소임줄이 중요한가 보네. 예, 그게 꼭 이렇게 하나씩 고를 수 있거든요. 일본에 가면 제일 비싼 게 달걀이랑 무랑 소임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그 부산 오뎅 그 포장마차에 다 꽂혀가지고 끓고 있는 모습은 오뎅이라고 부를 만한 건데 그렇지. 그거 하나하나는 사실 이제 오뎅이 아닌 거죠. 정확히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가마보쿠라 그러면 어묵 전체를 통칭하기도 하지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쪄서 만들면 보통 가마보코라고 하고 튀기면 요걸 이제 사츠마 지역에서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츠마 아게 그리고 이제 구우면 치쿠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일제 시대에 이제 부산부터 목포 남해 쪽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묵을 생산하는 공장도 여기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1910년에 개장한 부평동 시장 여기에 이게 이제 전국 최초의 공설 시장인데 192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시장이란 책을 펴내요. 여기 보면은 부산의 부평시장은 쌀, 어묵, 채소, 첨가물 등이 주종을 이뤘다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 부산 어묵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1936년에 부산 동광동에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어묵 공장이 문을 열었는데 광복 후에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 공장장이 이어받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는 일본에서 어묵 제조 기술을 아예 배운 분이 예, 우리나라 분이죠. 이분이 영도 복례시장 입구에 어묵 제조 업체를 이제 차리고 이런 업체들이 이제 부산 어묵의 어떤 춘추 전국 시대를 맞아요. 형성을 하는 겁니다. 명성을 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로 기술을 교류하기도 하고 합자를 해서 공장을 내기도 하고 이쪽 공장장 출신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또 새로 차리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부산 어묵의 그런 이제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940년대 50년대에는 맷돌에다가 생선을 아예 뼈째 갈았대요. 대가리까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름 소채 튀기는 방법이었다고 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1950년대로 넘으면 이제 주원료가 연근해에서 잡히는 이제 새끼갈치, 이제 풀치라고 하잖아요. 네네. 요거랑 이제 깡치, 그리고 깡치. 새끼 조기.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뭐 이제 그물코에 대한 제한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새끼들까지 막 잡았는데 얘네들은 막상 그 상품성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묵을 다 깔았어요. 그렇지. 다 갈아가지고 다 만들어진 갈아가지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식용 기름에 튀긴 어묵은 고급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요리집 같은 데 납품이 됐었고 그럼. 그 전에는 그래서 고래 기름이 쌌대요. 고래기름이. 네. 고래가 지방층이 굉장히 두꺼워서 라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래 기름, 뭐 전갱이 기름 이런 걸로 보통 튀겼다고 하고 나 라드는 돼지만 라드라고 네. 알았어요. 네. 일단 돼지가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밀가루가 비싸다 보니까 콩비지를 여기다 섞기도 했대요. 그래서 콩비지를 섞은 어묵은 식감은 좀 퍼석퍼석한데 지금은 나지 않는 좀 꼬신 맛이 있었다. 맛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영양적으로도 더 오히려 나은 비지는 영양가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단백질 빠져나갔고 지방 빠져나가고 찌꺼기니까 남은 거니까. 근데 이제 부산 어묵 업체 중에서 예. 아직도 요 스타일로 만드는 데가 있긴 합니다. 옛날 네, 스타일로. 네네. 요거를. 그리고 이제 1970년대 후반에 경제개발과 더불어서 어묵 업계 역시 되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요. 예. 이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자동화 기계가 도입이 돼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들면은 도시마다 공장 생기면서 공장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포장마차가 생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때 최고 인기 안주가 참새구이였는데 1970년에 정부가 참새 포획을 금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 안주가 필요하잖아요. 몇 년도? 1970년. 70년. 그래서 이제 참새구이를 대체하는 대체 안주로 어묵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그걸 먹었구나. 참새를 해방시키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소주 한 잔에 어묵이랑 이제 뜨끈한 국물 이거 먹으면은 서민들의 이제 고된 하루가 위안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전국 학교 앞에 분식점에 필수 메뉴로 떡볶이와 어묵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어묵 장사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어묵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거치면서 외식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묵 업계들이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이때 이제 도심에 있던 어묵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대형화되면서 교외로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부산 사시는 분들은 그 시기를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우리 곁에 아주 친숙한 친구로 남아 있는 음식 어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타피디님의 TMI 역사 아주 그냥 깔끔해. 3일절을 12시간 남기고 일본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주셨어요. 예, 조선 총독부부터 해서 네. 이 아까 뭐 가마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역사는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네네. 네네. 나 저 만세. 일본식 어묵집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꿔야 되나? 자, 하필.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 되면은 딱 요때쯤 되면은 숨가쁘게 들어갑니다. 첫 네네. 번째 맛집부터 들어갈게요. 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히읗집이고요. 이 어묵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묵 바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어묵 베이커리, 정말 온갖 종류의 어묵을 맞아. 다 팝니다, 진짜. 정말 빵집 같아요, 진짜로. 이곳은 어묵 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런 데도 있구나. 네, 좌석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인기 메뉴 뭐니 해도 모둠 어묵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다 이렇게 주문하면 귀찮잖아요. 네네. 한 접시에 다 모두 모아가지고 드실 수 있는 모둠 대박. 어묵이고요. 아름답다. 아름답죠? 오. 이런 플레이팅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한 8가지 재료가 이렇게 한 접시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 이 모둠 어묵 밑에 국물 자작하게 깔려 있는데 사실 일본은 오뎅이죠. 일본 오뎅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되게 짜. 일본은 다 짜. 진하죠.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그래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개인적인 제가 선호하는 가는 좀 심심한 걸 좋아하잖아요. 라면도 짜고. 그렇죠. 근데 이 집의 모둠 어묵이 밑에 깔려 있는 국물은 심심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취향에 너무너무 잘 맞았고 전반적으로 어묵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저거 전부 다 어묵은 아닐 거 같아요. 이거 그렇죠. 위에 지금 겨자가 발려져 있잖아요. 저게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네, 겨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정통성이 있고 겨자가 있어야 정통이 있는 거예요. 겨자를 국물에 풀면 풍미가 확 살아요. 네. 저는 그리고 요거 지금 모둠 어묵 지금 이렇게 가운데 큰 무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어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거 생일 케이크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에다가 초를 꽂아가지고. 저는 아니 이거 아주 제가 가져온 식당인데 예. 흥이 깨져가지고 못하겠네. 흥 깨버렸어? 흥이 깨졌네. 아니, 근데 무에서 견연이도 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하실 얘기 다 하고 퀴즈 없으면 되니까 예. 천천히 하시면 그런 일은 하세요.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8가지 재료가 올라가 있는데 탁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가장 큰 부분은 무입니다. 무. 무가 있지. 이게 우리가 모든 어묵 요리를 먹을 때 어묵 요리를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사실은 무입니다. 무. 온갖 국물의 좋은 성분과 맛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저 부드러운 무를 젓가락으로 잘 잘라가지고 이거 쑥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부드럽죠. 그리고 버섯이 2종류가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모기버섯. 개인적으로는 이날 어묵 자체도 좋았지만 표고버섯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표고버섯 향도 굉장히 좋고 맛도 진한데 맛있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소장님 말씀하신 소임줄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 소임줄. 네. 간혹 이렇게 모둠 어묵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둘 이상 먹을 때 소임줄만 집중 공략하는 예. 아주 얄미운 분들이 있어요. 접니다. 그런 분들은 인성 의심해 봐야 돼. 언뜻 봐서 도가니인 줄 알아. 도가니. 비슷하죠. 그러네, 비슷하죠. 비슷하네. 아니 근데 물을 기준으로 지금 7시 방향에 네네. 있어요. 네네. 계란이 6시 방향에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오른쪽에는 곤약도 있고요. 곤약, 저 그다음에 곤약이구나. 가래떡도 있어요. 이건 부산식이지.
그렇죠. 요거 물떡, 물떡이라고 물떡. 굉장히 쫄깃쫄깃하잖아요. 아, 하이브리드네. 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겨자가 접시 위에 살짝 묻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눈곱 떼듯이 떼가지고 떼서? 그렇지 어묵에다가 위에 올려가지고 피처링 하셔가지고 먹으면 톡 쏴주는 그런 청량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맛이 정말 합체가 되는 것이죠. 어묵에다 묻혀서. 네, 이거 이외에 제가 또 먹은 거는 이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간이 이렇게 연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자극적이었어요. 이거 뭐죠? 잡채. 매운 부추 잡채. 매운 부추 자체. 사장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맵게 해드릴까요? 근데 원래 하던 대로 해주세요 했는데 이건 엄청 맵고 당면은 굉장히 푹 퍼진 스타일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었는데 맵기는 엄청 매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먹은 건 닭 껍질 말입니다. 이거는 아, 맛있겠다. 닭 껍질을 말아가지고 안에 교자처럼. 그렇죠. 고기소를 넣고 구워내는 아, 건데 좋아. 요거는 정말 딱 한 입 베어 물고 맑은 술 한 잔 곁들이기 딱 좋은 술안주가 요거 안 되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네요. 맛있으면서 혼자 가시기도 좋은 또 예. 혼술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좀 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힌트 들어야지. 예, 이제 퀴즈를 위해서 몇쯤에서 맞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어묵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어묵으로 유명한 이 시장. 어렵다 벌써부터. 부산을 대표하는 3대 시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네. 어묵거리가 있어서 다양한 어묵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세계 각국의 수입 식료품 그리고 야시장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보여드릴게요. 1번 자갈치 시장, 2번 국제시장, 3번 부평 깡통시장. 힌트. 아, 좀 전화 왔어요. 네. 전화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이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이건 아니, 아니겠지.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야. 이게 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제가 뭐 어떤 힌트를 주더라도 예, 불평 같은 건 하면 안 됩니다. 예, 불평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특히 저 노 작가 꼭 지금 보고 있는데 벼르고 있는데 절대 불평 같은 거 불평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설마 끝이 아니죠? 불평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불평 같은 거 이게 끝이에요? 불평하다 깡통 차는 수가 있어. 불평 같은 거 하지 마. 네. 나 감당할 수 있어. 오늘 출연료 세 분 다 깡통입니다. 깡통에 넣어드릴게요. 저는 왜요? 깡통에 넣어서. 불평 같은 거 했잖아요 지금. 그래도 난 도울려가라고도 했어. 가만히 있는 게 더 나빠.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렵게 전화하시는 어려웠어. 분들, 예, 아 근데 맞아 어려워. 어려웠어.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분전하셨습니다.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 부평 깡통 시장으로 힌트 만들어서 보내주실 수 있는 분 이분들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아니 불평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요. 캔의 내 생의 봄날은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타석의 맛맛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오늘 어묵 맛집 함께하고 있죠. 방송 중에 정확한 식당 이름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 또 허지웅 쇼의 인별그램 계정에 자세하게 상호명 찾아가시는 방법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셔야겠다 싶으신 분들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들을 수 있죠. 김주현님이 캔의 노래 그렇죠. 선곡이 짱 선곡의 승리라고 아 보내주셨고 힌트보다 선곡이었다. 그렇죠. 우리 김종훈 PD가 음. 이번 주까지인가요? 아 비밀입니까? 예. 그게 비밀이야. 비밀이야. 어쨌든
PD 선곡의 승리다. 힌트는 약했다. 그런 평이 아닌가 싶고요.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박재호님의 문자는 우리 탁 PD님을 위한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했었던 네, 불평하다 뭐였지? 깡통차입니다. 불평하다 깡통찬다. 이거 어떻습니까? 오동주님. 이우석 소장님의 봄날은 간다. 불평강동가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변지우님이 친한 언니와 안동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처음 가보는 동네여서 검색하고 있는데요. 찜닭 강고등어 말고 또 다른 맛집이 있을까요? 그래서 변지우님이 해주실 건요.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로 제가 변지우입니다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세 곳의 식당을 우리 은채 작가한테 토스했거든요. 보내드릴 겁니다. 당북동에 있는 이응집은 정식 백반 드실 수 있는 곳이고요. 운흥동에 있는 이응집은 골부리국. 네. 그러니까 다슬기국이 뭐요? 골부리가 이제 그 다슬기의 사투리인데요. 사투리. 안동 지역의 네,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다슬기 국을 드실 수 있는 곳이고 시원하겠다. 마지막으로 동부동에 있는 이응집은 배추전, 뭐 돼지 두루치기, 뭐 문어 이런 거서 아, 좋아. 여기는 뭘 드셔야 되냐? 무조건 막걸리. 막걸리 드실 수 있는 곳이에요. 돼지두루 치킨을 먹어야죠. 혹시 배추전과 함께. 아 너무 좋네. 그렇게 마지막 드시면 되겠습니다. 야. 지훈님 방금 그 말씀도 해주셨죠? 뭐요? 문자 여기 문자 1035로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기로 단문처럼. 자 우리 노중훈 작가님이 첫 번째 맛집까지 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두 모든 번째 맛집. 어묵이었죠. 그래요. 모든 어묵. 네. 두 번째 맛집 숨가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탕을 좋아하는 습식 국물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 이제 민족이다 보니까 이 어묵에 대해서 또 재해석을 했습니다. 어묵을 탕으로 끓여 먹자. 국물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지. 그래서 전주에 있는 식당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식당인데 디귿집이 있습니다. 디귿집. 예, 옛날 전주시청 근처에 있던 디귿집인데 여기가 이제 간단한 회정식, 회덮밥 이런 것도 팔지만 여기에 저녁에 보면 이제 어묵탕으로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주가 사실 부산이랑 굉장히 거리도 멀고 사실 보면 이제 어묵을 생산하는 지역은 아니고 내륙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주 특유의 그 어묵탕 특유의 맛있는 이제 나물, 채소 뭐 이런 게 듬뿍 들어 있는 그리고 아주 수북해요.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이 뚝배기의 비주얼이 네네. 어마어마. 이 안에 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지금요, 우리 꼬치 어묵에 쓰는 예. 그런 각종 어묵들, 뭐 예. 넓적이, 뭐 환공 모양, 뭐 이런 것도 다 들어 있고요. 예. 이거 어묵 한 400종 아니에요? 와, 엄청 많은데. 또. 그다음에 이제 나물들이 들어 있어요. 나물들. 예. 왜냐면 채소가 좀 깔끔하게 그 어묵 그 탕 국물에 딱 적신 다음에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삭바삭한 이제 기름기를 약간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야채 튀김을 튀김도 올라갔어요. 곁들인 거예요. 꾸미로 올립니다. 이게 채소 튀김이구나. 네네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걸 뚝배기가. 살포시 적셔가지고 맞아. 국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이 이제 어묵 튀김과 같이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탱글탱글한 어묵을 이제 간장이나 이제 양념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채소 같은 걸 중간 중간에 드셔주시면 아주 흡족하게. 이거 뭐 토란이 이거 뭐야? 들어있는 거예요? 토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달걀이 일단 들어가고요. 유부가 들어갑니다. 유부 주머니. 그래서 유부도 국물을 또 담뿍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 유부 주머니에 이거는 보통 하나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이거 사이좋게 나눠 드시면 되는데 그거 어려워. 안에 당면 들었나요? 당연히 들었지. 예. 그럼. 당면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게 당면 과자인데 이 안에 그 당면뿐만 아니라 그런 걸 하려면은 힌트를 일단 제대로 하고 하라고. 부평강통한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국물을 담뿍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거 왜 안 해? 얘기 안 해줘요. 네네. 양배추 고기 쌈말이 이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고기 들었는데 맛이 없어요? 저는 이제 양배추의 들큰한 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같이 드시는 분이 흡족하다면 충분히 좋죠. 예, 이거 남김없이 되고요. 또 국물 더 달라 그러면 또 육수도 더 부어줍니다. 아까 이제 좋아하시는 그 도량형으로 정말 그 어묵이 한 파운드는 들어가요. 맞아. 진짜로 여기는 어묵이 또 다양하게 들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드시면 과연 왜 전주식인가? 과연 전주다. 진짜 명불 푸짐해요. 허전이다. 전주의 진짜 풍요로움을 맛있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먹고 싶다. 이거는 좀 안주로도 좋고요. 나 지금 국물에 밥을 살짝 한 공기를 식혀서 끼얹어 가지고 적셔가면서 드셔도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찐해요. 네, 이게 우리가 저기 분식점에서 먹는 그런 어묵 국물이 아니라 이 어묵탕에서 완전히 배어 나온 진한 처음부터 육수를 내서 하기 때문에 저 국물 한 숟가락마저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염도는? 염도 약간 이제 좀 진하죠. 그럼 너무 말지는 한- 못하고 이렇게 네. 살짝 끼얹어서. 끼얹어서 드시면 딱 좋습니다. 맛있겠다. 아, 여기 너무 진짜 맛있겠다. 디귿집이고요. 딱 예스러운 동네에 있습니다. 원도심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식 어묵탕의 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일본은 그냥 그거 이렇게 무 하나, 예. 어묵 하나 해서 그걸 쪼개가지고 술조로 따라고 쩝쩝쩝쩝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호방하게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을 다 떼놓고 넘치도록 한 탕을 끓여내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뭐. 뚝배기를 쓰고 있으니까 국물이 식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최고지. 어묵 일본에 가면 오뎅은 접시에 담아 나오니까 맞지, 맞지. 또 아차하다 보면 이거 식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이제 계속 뜨끌뜨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어묵탕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아, 땡긴다. 야,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도 이거 막강한데요. 세 번째 맛집 어떨까요? 네, 3.1절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무거운데 괜찮아요. 네, 형들 아무튼 잘 몰랐으니까. 생각한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미음집이고요. 미음집 그래서 여기가 뭐 마사히로 이런 거예요? 미음집 모리오카. 자, 우리 노 작가가 좋아하는 그런 그 노부부가 운영하는 노포 뭐 이런 건 아니고 일식 퓨전을 연구하고 이제 관련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이 어묵에 특화해서 만든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젊은 그래서 사람 네네네 스타일. 젊은 감각으로 일본인.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어묵 하나하나의 맛을 좀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이다 보니까 정말 어묵 하나하나 이제 고를 수 있게 돼 있고 예. 고를 수 있는 어묵 종류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튀긴 어묵이 사츠마악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본 사츠마악의 안에도 파가 들어가는 이제 파어묵, 그다음에 이제 꽈리고추 들어간 거, 예. 꽈리고추 맛있겠다. 예,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터서석 터지는 옥수수 어묵. 그런 것도 있어? 예, 그리고 되게 이제 많아요.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오징어 살이 씹히는 오징어 어묵. 요거는 이제 오징어 어묵을 따로 시키면은 그 위에다가 그 가스오브시라 그러죠. 그 가다랑인가 가다랑이 가다랑어포. 그걸 또 이제 올려줍니다. 아 좋아. 그 다음에 요거 좀 우리 웅디 그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후추 양파 어묵. 후추 양파. 파 어묵인데 제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추 맛이 확 살아나가지고 생선의 어떤 그런 그 식감이 좀 더 좋아지는 후추 양파 어묵. 후추 양파 어묵. 그리고 이제 치쿠아라고 그 약간 대나무처럼 네. 가운데 비어 있는 어묵 있잖아요. 요게 원래 이제 불에 구워서 만들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몰랐어. 이거를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가지고 토치로 한 번 더 구워줘요. 오. 네, 요게 이제 불맛이 확 살아나는 그런 치쿠아가 있고. 이거 막강한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찍어 먹는 소스도 뭐 파간장, 겨자, 그리고 고춧가루, 그다음에 이제 유자 고추 소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어묵 하나 하나의 맛을 아주 극대화해서 즐길 수가 있고 이 집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육수인데 예. 육수가 일반 그런 어묵 육수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닭뼈랑 닭고기가 들어가요. 노게. 네. 그래서 요걸로 우려낸 육수여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어묵의 맛이 합쳐지니까 훨씬 더 깊은 맛이 있죠. 육수가. 여기 정말 왜 우리 길거리 오뎅에 대한 추억이 없는 네. 젊은 분들도 여기 와서 완전 오뎅의 매력에 취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묵 생각해봐요. 어묵 반죽은 얼마든지 형태도 변형시킬 수 있고 그 안에 속재료를 뭘 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부산 여행 안 가보신 분들 중에 부산 여행하시면서 그 유명한 어묵집이 베이커리처럼 꾸며놓은 것들을 여행 코스에 반드시 넣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거기 가면 전시장 겸해서 맞아 기기묘묘한 형태의 어묵 제품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 나오고 있는 게 이 집 그 힘줄. 힘줄만 따로 힘줄. 이렇게 여기도 또 힘줄이 있구나. 작은 안주로 팔아요 이렇게. 이 뭐 비싸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지금 9,000원? 9,000원? 네. 한 접시 9,000원인데 여기 이제 간장 그 양념이 잘 배어 들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이 집도 당연히 그 무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집은 무도 당연히 뭐 이렇게 숟가락만 얹어 놓기만 해도 툭 끊어질 정도로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부드러운데 그 위에다가 그 버섯 크림 소스를 얹어줍니다. 이게 그거구나. 네네네.
요거랑 이제 같이 먹게 되면은 또 아주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게 뭐 한 가지씩 딱 있네 이렇게. 그럼요. 아. 그리고 이제 부산식 물떡 메뉴도 있습니다. 물떡도 아주 튼실한 물떡도 있고 그래서 부산 분들은 그냥 넘기시기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집도 이제 양배추를 그러니까 이제 고기 속을 채운 우리 소장님이 싫어하시는 양배추를. 근데 이게 난 너무 좋아. 매콤한 그 토마토 소스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먹을만하고. 아 좋아.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의 또 특징적인 메뉴 중에 하나 뭐냐면은 파를 가지고 그 바질 페스토처럼 파 페스토를 만들어요. 그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주 차가운 그 냉토마토 이거. 위에다가 얹어주는. 그게 무슨 요게 이제 맛일까? 전체로 굉장히 어울립니다. 오. 요걸 먼저 먹고 시작을 하시면 좋죠. 토마토 위에 이거를 올려서. 파 소스, 예. 파 파스토. 오. 그 이제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예. 깔끔하면서도 또 감칠맛이 있잖아요. 토마토가. 이 토마토 자체가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야, 이제 근데 이 이 집은- 집의 그 술 메뉴도 굉장히 다양한데 예, 예. 이 집에서 이제 하이볼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드실 때 하이볼이죠. 예. 아 그렇지. 이게 좀 뭔가 좀 스타일리시하고 네네네. 음식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하이볼이 좀 어울린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집은 제가 보기엔 이제 골라 먹는 재미가 아주 탁월한 곳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는 개당 가격이 아주 비싸진 않아요. 근데 이런 집이 이제 나중에 맞아. 이게 쌓이면 마치 회전 초밥집 나중에 와. 종합 계산서 볼 때 그 충격처럼 가랑비 오쩌지.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은 그래요. 1차보다는 그러니까 시장하실 때 가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고 그렇지. 2차 정도에 가시면은 네. 이런 딱 이제 좋겠다. 색다른 어묵들을 가지고 그 오자마자 맛을 물떡부터 음미하면서. 먹이고 물떡부터 자기가 산다 그러면 야 물떡 맛있어 먹어봐. 물떡 먹이고 집중 공략. 무 먼저 먹이고. 네. 그렇게 해서 배를 채우고. 네. 어. 그다음에 저것도 사실은 괜찮다. 이렇게. 토마토 먹여 토마토. 토마토는 그 식욕을 자극해서. 아니, 안 근데 돼? 사실 우리 소장님이 제 후배잖아요, 제가. 예.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항상 뭘 많이 사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준비하세요. 요즘 가난해졌어요. 준비하세요. 예. 궁핍. 회사가 좀 어려워졌고. 노 작가님이 한 10번 들은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말 할 때는 이 뒤에 뭔가 잔혹한 말이 그러니까 그렇죠. 기다리잖아요. 예. 뭐 그랬었는데 요새 왜 이러냐. 뭐 이런 예. 거죠. 끝이에요. 꽃이요? 예. 부평 같은 거 하지 마. 알겠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일수록 계속 뒤끝을 피니시를 길게 가져가. 하지 마. 반복. 잊으세요 그냥. 네. 자 우리 네. 다음 맛집. 여러분 왜 어묵 우동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우동 네, 좋지. 어묵 국물에 어묵을 또 토핑으로 올려가지고 말아주는 우동 어묵 이야기를 왜 안 우동, 하십니까? 어묵 제가 우동.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디귿집이고요. 여기는 영업 시간이 뭐 밤늦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영업 시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녁 5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 3시까지 합니다. 아이고. 야 좋다. 메뉴도 좌고 우면 뭐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메뉴는 한 가지입니다. 네네. 우동이에요, 우동인데 그냥 우동이 있고 거기 어묵을 얹은 1,000원 비싼 어묵 우동이 있고 예. 어묵만 따로 팔기도 하고 네, 면이 빠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주 맥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의 상호도 그렇고 메뉴판을 보시면 전부 다 상호 앞에 또는 메뉴명 앞에 얼큰이 붙어요. 아 좋아. 네.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데 얼큰합니다. 저는 좋은데 노중훈 작가님은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쓰여 있어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나가세요? 나가라. 나가라니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매운 걸 가게 근처 10m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힘드신 분들은 양념장을 빼달라고 요청을 드리거나 나왔을 때 걷어내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저는 먹었거든요. 그냥 먹었거든요. 원래 예? 해주시는 대로. 예? 괜찮아요? 좋아? 쪽에 어? 목 쪽에 예. 타격감이 장난 아닙니다. 아 여기 때리는 거지. 아주 점으로 공격해오는 이것들이 땀이 찔끔. 나요 나. 진짜 어. 뭐 콧등에서도 땀 나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꽤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고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일단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즉석에서 이제 조리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이 이제 딱 나오면은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면이 적어 보이기도 해요. 겉으로 보면. 근데 먹다 보면 면의 양이 적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가늘고 탄탄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건 아름다운 면이고요. 유부가 있고요. 쑥갓이 있고 김가루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양념장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어묵은 들어가 있고. 그냥 기계 우동이네.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근데 저런 우동의 질감 기억나죠? 아 너무 기억나요. 이게 이거 퇴근할 때 이거 먹고 들어가면 정말 맞아, 너무 맞아. 좋아요. 가늘대 서울에. 탄탄하고 매끄럽게 쭉 잘 빨리는. 아 어떡해. 저 양념장을 풀기 전에 먹으면 진한 그냥 어묵탕 국물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다진 양념장을 푸는 순간 색깔도 불그스하게 바뀔 뿐만 아니라 맛의 형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 이제 맵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네네. 망원동에도 유명한 우동집 그렇죠. 하나 있잖아요. 있지. 거기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아 망원동이랑 개인적인 선호니까 여러분 오해하진 마시고. 개인적인 선호? 저는 이 집이 더 좋았어요. 네. 이 집이 더 좋았어요. 오. 네. 왜냐면 면도 이 집이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아 일단 면 자체도.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 형태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형질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먹고 났을 때 국물까지 드링킹을 하고 바닥에 남은 잔해물들을 보면 아, 이 집이 이거예요. 고춧가루랑 후춧가루가 네.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좋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후춧가루의 매콤하고 타격감을 주는 거랑 이게 상호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맞네요. 그래서 칼칼하고 이 점막에 상당한 타격감을 줍니다. 그 기계 우동에 그 기계 어묵 우동에 거기 막 고춧가루 잔뜩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 맞아요. 이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니요, 원래 주방장님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 받으시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테이블에 고춧가루가 있기도 해요. 따로 또. 그걸 넣는 사람도 있어. 아 저기서 더 넣어. 근데 저는 엄두도 안 났어요. 아 그거. 근데 어쨌든 약간의 그 고통스럽기도 해요. 저같이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에게는. 근데 그걸 다 마시고 났을 때 혀는 불타오르고 끝장등에서는 땀이 흐르는데 그 약간의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 순간 쾌감. 계산하고 밖에다 문 열었을 때 찬바람. 겨울에 찬바람이 탁 얼굴에 나 그거 너무 좋아. 그렇지. 그리고 새벽이나 이럴 때 퇴근 늦게 하시는 분들 잠깐 들르셔가지고 우동 한 그릇 뜨끈한 우동 한 너무 그릇에 좋아요. 소주 딱 한 잔. 이건 최고의 조합이지. 유부랑 이렇게 갓 들어가는 그런 우동 맞아. 이게 네. 저 할리우드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이걸 그래? 매일 먹는 그런 영화가 나왔잖아요. 유부간 메일이라고. 와. 아, 큰일이네. 그리고 코너 폐지할까? 아니, 빼지. 보니까 힌트의 소질이 있네요. 아 그래 소질이 있어요? 바꿉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쑥갓이 너무 좋았어요. 예. 쑥갓. 쑥갓까지. 네, 난 쑥갓 그 토핑 준 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쑥갓이 그냥 생시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삭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동 자체나 뭐 어묵 자체나 이제 약간 이제 아삭함은 없잖아요. 이거랑 곁들여서 한 젓가락에 하나씩 드시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부추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부추 고명과 쑥갓 고명이 있다. 저는 둘 중에 하나 쑥갓. 나도 쑥갓이야. 예. 나도 쑥갓이야. 나도 쑥갓이야. 쑥갓이 그 뭐랄까요? 쑥갓 자체의 그 향이 향도 너무 네. 좋지. 이런 그 기계 우동의 그 푸근한 맛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식감 같아요. 대비 살려주죠. 예. 네. 풍미를. 거기 아름다운 고춧가루도. 집입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집. 코너에서는 저 하나 살아남겠군요. 아이고, 예. 아 여기 진짜 오늘 당장 가고 싶다. 한 군데 더 갈 수 있어요. 그럼.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원래 매운맛 하면 가장 유명한 대구. 대구의 교동시장이라고 있어요. 예. 시내 도심의 한복판에 있고. 그러면 그 유명한 조마전. 유명한 그 매운 짬뽕 그 거기에 그 교동인가요? 거기는 강릉교죠. 그건 강릉. 교동이라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은 게 향교가 있던 동네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교동이구나. 예. 그거 그래서- 진짜 많아요. 원래 저기 원도심에 있었단 얘기죠. 그렇지. 예, 향교가 있던 동네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대구로 따지면 서울로 따지면 용산 전자랜드 뒤쪽에 있는 그런 골목 같은 데죠. 그렇지. 예. 근데 이 시장에 가면 처음엔 떡볶이인 줄 알았어요. 떡볶이 아니에요? 커다란 판에 야. 떡볶이가 있는 줄 아, 이게 알았더니 떡볶이가 아니라고? 떡볶이가 아니라 야, 죄다 어묵이네. 이게 바로 어묵입니다. 대박. 아 예. 떡볶이 판이고 떡볶이처럼 생겼는데 떡이 아니라 오뎅이에요. 저게 전부 다. 네. 손가락 딱 검지 손가락만한 오. 그 어묵을 그치. 떡볶이처럼 볶아서 예, 그래서 그냥 퍼줍니다 이렇게. 비주얼의 이게 약간 반전이 있네. 옛날 스타일 어묵이지. 그렇죠. 이게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회전이 빨라서 이게 푹 뭐 이제 뭉근해질 필요가 없어요. 신기하다. 쫄깃쫄깃하고요. 옆에 양념 보셨죠? 저 빨간 양념을 계속 섞어가면서 좋아. 교체를 하는데 한 그릇을 딱 받아들여 식사 겸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게 너무 맵다 보니까 옆에서 기름기가 있는 먹어야죠. 기름기가 원래 이제 캡사이신을 좀 많이 걷어주니까 예. 기름기가 있는 납작만두 납작만두.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분이 굉장히 입가심으로 많습니다. 입가심으로.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떡볶이가 아니라 예, 이게 바로 어묵입니다. 어묵 볶음.
어묵 볶기, 어묵 볶음. 예, 어묵 볶음. 이제 깔 때도 매운 그 복숭아 유산균 음료 그거 꼭 먹어야겠어요. 아 팔긴 파는데 여긴 그거 말고요. 식혜를 또 좋아. 수제 식혜가 있어요. 좋아. 굉장히 쌉니다. 1,500원 정도에 이만한 거 한 병을 주는데 그걸로 같이 드시면 굉장히 근데 좋습니다. 그 떡볶이 그 철판 네네. 그 옆에 막 파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예. 그러니까 원래 떡볶이 같아요. 대구가 대파를 굉장히 많이 써요. 육개장 대구식 육개장에 보면 대파가 반이잖아요. 맞아요. 예, 크게. 맞아. 그것처럼 대파를 굉장히 많이 써서 상큼한 맛도 나고 예, 그냥 아예 맵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양념의 맛은 떡볶이랑 비슷해요? 떡볶이보다 조금 더 맵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구식 떡볶이의 특징이 후추와 또 고춧가루 많이 맞아요, 쓰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얼얼한 맛도 있습니다. 얼얼해. 맞아. 이것도 먹고 싶다. 기역시장의 할매집. 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상호명 저희 코너 끝나자마자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가보고 싶은 맛집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묵 예. 한 그릇 사십시오. 자, 이거 힌트가 굉장히 흠결이었는데 힌트만 빼면은 오늘 정말 또 부평하지 완벽한 완벽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 정답 3번 부평 깡통시장이었고요. 당첨된 명단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유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노 작가님이 입방정 떨어가지고 그죠 이제 그 PD님이 옮기시는데 많이들 여쭤보시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라 저는 이제 금요일에 딴 하고 이제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노 작가님 진짜. 아무튼 원래 다른 프로는 정기적으로 다 옮기는데 저희 프로는 이제 헌정 PD님이 우리 허지웅 쇼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쭉 함께했죠. 그래서 허지웅 쇼만 챙겨 듣는 또 이제 우리 웅냥이 분들은 조금 당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기수님도 PD님 바뀌면 프로그램의 결도 달라지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이게 또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고 혼정 PD님 관련한 또 이제 우리의 어떤 섭섭한 마음과 그런 이야기들은 금요일에 또 마저 해보기로 하죠. 김남숙님, 웅디 어제 우리 아들한테서 복된 소식이 왔습니다. 부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해요. 작년에 기대했는데 미끄러져서 너무 실망했었는데 드디어 됐어요. 매사에 열심인 아들이란 걸 알기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멋진 부장으로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요. 아직도 어제의 아들 목소리가 생각나서 몸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부장으로 승진할 그런 이제 나이 때면은 이제 그 대충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 아들 그런 나이대를 유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이 연세가 되셔도 그 아들의 목소리 뭐 이렇게 승진을 했네 아니면 미끄러졌네 이런 얘기에 이렇게 크게 이 반응을 하시고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시는군요. 또 이 그런 게 부모님이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조만자님, 부산의 국제시장입니다. 오늘은 일하러 나오자마자 계속 일이 밀려 들어와요. 그동안 불경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긴 겨울이었거든요. 따뜻한 봄과 함께 우리 웅냥이 분들도 하시는 일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예, 마지막에 덕담도 너무 좋고요. 우리 조만자님께는 스포츠 마스크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연서님, 오늘이 저희 남편의 생일이에요. 제가 육아 우울증으로 힘들 때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줘서 그대로 버티면서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 옆자리를 지키면서 힘들 텐데 늘 고마워요. 오늘은 생일 기념으로 맛있는 외식 한번 하려고요. 아유 보기 좋네요. 커플이. 디카페인 커피 요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듣고 올게요.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까지 듣고 왔습니다. 7613 쓰시는 분, 아내가 웨딩샵에서 근무를 하는데 요즘 결혼식이 부쩍 많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결혼식이 대거 몰려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내가 총 감독까지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인데 오늘이 40번째 생일이에요. 아침도 못 먹고 나간 김유라 씨 생일 많이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옹디가 꼭 전해주세요. 아이고 이 사연도 오늘 스윗합니다. 이런 이 부부 사이에 굉장히 달콤한 사연들이 오늘 많네요. 7613 쓰시는 분께서 남편분 이름도 있으면 같이 좋을 텐데 7613 쓰시는 분께서 아내 되시는 김유라님에게 많이 생일 축하하고 또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송용민님, 조카를 보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와 달리 말도 어찌나 잘하고 자기 주장도 강한지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나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누나 말을 좀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누나 힘내. 좋게 표현해서 자기 주장이 강한 거 아닌가. 그래요. 우리 유산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혜경님, 오전에 장애인 고용공단에 가서 취업 패키지 설명회를 듣고 바리스타 교육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제가 장애가 조금 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따뜻함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게다가 요즘 웅디 방송 들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많이 변했죠.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바뀌더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그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인식이 올라왔구나라는 부분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바뀌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데서 저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님 그 원하시는 바리스타 교육 아주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원하시는 것도 꼭 성취하시고요. 아이스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혜영님, 강태성님, 유현일님, 한미숙님, 길은민님, 백무수님, 김순남님, 김은영님, 김기현님, 조정선님 이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하르트의 언론, 브라이언 아담스의 I Did For You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 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7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 한국 록의 전설 가수 김종서 씨 만나보겠습니다. 3.1절 정오 김종서 씨 만나는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엔딩송입니다. 210 쓰시는 분이 임영웅의 폴라로이드 신청하셨어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린, 기술 김진규, 신호,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